안녕하세요, 슈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지난 월요일 14일에는 다우지수가 0.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반발 매수로 반등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래서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우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미국의 11일 지수의 모습입니다. 11일이면 금요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열린 다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증시보다 하루 먼저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에 지지받는 라인에서 11일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거래소에서 1.3%, 코스닥에서 0.64%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화요일 날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가 1.18%, 그 다음에 나스닥이 1.8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의 합병 관련 소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지지 라인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불안한 투자 심리를 상쇄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는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일단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미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트로 보시면 이 자리인데요, 비록 다우존스가 0.01%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 상승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많이 감소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0.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0.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목요일에도 다우존스는 0.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1.25%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연준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근데 이미 이 재료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이 자산 매입을 통한 추가 부양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1.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1.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보시면 국내 증시는 수요일서부터 일단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장을 한번 보시면 금요일에는 다우존스가 0.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1.27%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급 시점이 불확실한 게 시장의 심리를 약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백신 보급 시점은 내년 2분기나 후반 또는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올해 안에는 이 백신에 대한 보급이 어렵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양봉을 만들기는 했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거래소에서 0.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0.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차트를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가 0.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미 증시가 0.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여전히 다시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신규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또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차트를 보시면 일단 종합 주가 지수에 추선을 그어 보면은요,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이 시점서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추세선을 그었을 때 상승 추세가 약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요. 자, 이 시점이 7월입니다. 7월부터 상승각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재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럼 변곡점을 만들었던 이 시점에서 추세선을 다시 그어보면은요, 7월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 상승 추세를 종합 주가 지수가 깨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상승하고 있는 이 21선도 깨고 내려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차후 지지 라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최근에 지지 받았던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일단 상승 중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 그 다음에 하락 중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 일단 이 두 자리를 찍어 놓고 증시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과 이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 라인이 여기가 2300포인트인데요. 2300포인트 언저리에서 1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1차 지지라인도 깨진다면은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이 여기 2200포인트입니다. 2200포인트에서 지지 나올 확률이 1차보다는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일단 시장의 키워드는 신규 부양책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나스닥 강세입니다. 그 이외에 뭐 미중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과 EU의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개선이냐 아니면 침체냐,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크게 뒷받침했던 재료들이 신규 부양책하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재료가 지금 상당히 약해졌고요. 이 두 재료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 나스닥조차도 강세에서 지금 약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반등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다시 추세를 만들고 갈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시장 대응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지지라인에서 어찌 대응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아니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시장에서나마 확인하고 가자라고 하면 다음 주도 눈치 보는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을 보시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4차 추가 경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이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두산 그룹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예상치는 소폭 상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장에 작게나마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 폴드 2가 출시 예정에 있으니까 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하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장에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증시가 보합이나 약간 하락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에는 넷마블에서 BTS 유니버스 스토리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미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시면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하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면 금요일장에는 또 살짝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날 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에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보시면 경제 지표가 기존 주택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상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침체되는 경제 지표를 떠받칠 수 있는 재료는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받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하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보시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제 지표 예상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Z 폴드 2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넷마블 이런 어떤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시장이 거의 전강, 후약의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밀어버리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릴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밀어버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